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진중공업, 조선업 호황을 타고 순항 중이라는 리포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동현 연구원님 그리고 이지한 연구원님께서 발행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퀀트케이에서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이나 과거에 이제 2023년 요때 이제 IR 통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받았던 게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거의 뭐 10,000원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7,00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요. 충분히 앞으로 어떤 업사이드가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리포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여기 조선업 호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회한 2분기 실적, 그리고 조선사 주가 조정의 여파와 동행. 사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도 요게 좀 큰 것 같아요. 조선업 주가가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세진중공업도 같이 받았다. 조선업 밸류체인의 안정화, 늘어난 캐파를 감안시 장기 성장이 담보돼 있다.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얘기고, 탱크하고 데크하우스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선 기자재 중 선호주.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탱크, 이제 뭐 가스나 어떤 이제 뭐 가스 탱크 같은 것도 주로 만드는데, 그 탱크들을 따로 이제 제작해서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데크하우스라고 해서 선박을 보면 그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거주구 쪽을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이제 고객사가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9월 2일 날 세진중공업이 컨퍼런스 콜 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물량이 이제 늘어나게 된 계기를 오리엔탈, 신한 등의 업체가 캐파가 다 찼거나 업황이 악화된 시점에 생산 캐파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잘 살아남은 세진중공업이 그런 수혜를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것도 잠깐 보면, 매출액이 보통 한 4천억 정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보통은 이렇게 한 7% 정도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망치도 보면 올해도 한 8, 9% 정도 나올 것 같고, 내년에 10%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10%까지 늘어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 요 경쟁업체들이 캐파가 찼거나 경쟁업체들이 캐파를 줄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동사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세진중공업의 캐파는 한 2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액은 한 808억 2분기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은 80억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덜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컨센서스가 150억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세진중공업은 잘 봐야 될 게, 이 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현대중공업이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배가 인도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지는데, 이게 인도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3월, 뭐 6월 말일에 찍히느냐, 7월 초에 찍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간이나 최소한 2개 분기, 3개 분기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23년 11월 달에 세진중공업이 주가가 거의 바닥을 기었었습니다. 그때 그 바닥을 기을 때 계속해서 퀀트K에서 올려드렸던 게, 지금 이 실적이라는 게 3분기 굉장히 저조했는데 4분기 어떤가, 그리고 그 이후 흐름 어떠냐고 여쭤봤을 때, 전방산업이 그 좋은데도 왜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나왔냐 했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단위로 보면 다 반영이 된다. 그리고 조삼모사와 같은 건데 올해 상반기에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이익, 2분기에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나온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런 흐름이다라고 했던 게, 요거 지금 2분기 실적이 148억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46%덜 안 나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이어진 전후방 업체 공정 차질 인력 문제로 인한 실적 변동성 확대일 뿐이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최근 공정 안정화와 물량 증가로 하반기는 안정적 성장을 전망한다. 하반기에 괜찮을 거다 얘기하는 거고 24년 실적은 매출액 4천억,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게 되죠. 이 변화의 흐름을 좋게 보면서 세진중공업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년 11월, 12월에 주가가 거의 4,000원 초반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11,000원까지도 왔었으니까 2배 좀 넘게 올랐었죠. 그리고 분기 실적보다 성장 기조가 중요하다. 성장의 기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수익성이 좋은 탱크의 매출 비중은 대략 2024년 25%, 26년에 60% 내외로 추정한다. 그 매출 비중이 거주구는 거의 그 마진율이 되게 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3%에서 5% 또는 지금 같은 쇼티지 상황에서는 좀 올라왔겠죠. 그런데 탱크 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런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넣지 않거든요. 이제 투자증권에서 쓰실 때 보시면 4,900억에 영업이익을 780억이나 넣으셨어요. 이게 지금 아마 이 탱크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를 추정을 해서 아마 그 가중평균을 내신 거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15만 평 부지의 관계사 부지 10만 평까지 간접 증설 효과를 반영, 원화 결제로 환율 영향도 없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또 큰 뒷배가 있다는 거는 이 10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다. 여기에 허가를 받고 또 진해력을 만들고 투자비가 들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에 대비해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업사이드가 살아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600원으로 상향한다. 그리고 기존에 7,500원이었어요. 그래서 15% 상향하고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예전에 한 3년 정도의 박스권, 4년 정도의 박스권을 이제 이렇게 어떤 강한 힘으로 올라갔었는데, 여기 지금 또 강력하게 내려왔죠. 이 흐름이 다시 올라가주는 흐름, 여기 좀 나왔으면 좋겠고,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조선업계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같이 받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같이 턴하는 흐름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컨퍼런스 콜 내용 잠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LPG, 암모니아, 탄소 포집 이런 탱크들을 많이 만들어 가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을 좀 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익률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앞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9.7% 영업이익률 말한 것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률로 올해를 마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2027년까지의 목표 매출액이 2배 정도 성장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한 3,900억 후반대 4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을 한 8천억까지 올리겠다라는 거는 증설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탱크의 매출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매출액이 증설 없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구 쪽의 물량을 좀 줄이고 탱크 쪽의 물량을 늘리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탑라인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질적 성장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이 회사를 4% 정도 장기 보유했던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하락을 촉진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면 이게 좀 물량이 좀 해소됐겠구나라는 시점에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을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 연구원님들 중에서, 이제 전방에 있는 조선업체들의 어떤 마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또는 아니면 신조성과가 높아진다고 해서, 기자재 업체들은 좀 수혜가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왜냐면 이제 조선업체가 굳이 이제 기자재 업체까지 다 챙기는 상황은 아니고, 뭐 끝까지 뭐 좀 더 가격을 푸시하면 푸시했지 그걸 뭐 이익 쉐어링을 하는 그런 계약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 세진중공업은 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탱크가 워낙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2026년이죠. 2026년에 이 탱크 비중이 60%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진율이 거의 뭐 15, 20 그 이상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마진율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목표 성장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익률 성장도 그런 변화에 따라서 좀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좀 다른 기자재 업체랑은 조금 달리 보는, 이렇게 종목이 바뀌고 있는 세진중공업의 모습을, 꼴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컨티케이 TV에서 공지가 나간 것처럼 이제 멘톡에서 오프라인 투자 스터디 시즌 3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첫 시즌 1 같은 경우는 뭐 발표했던 19종목이 다 그 기간 동안 상승을 해서 굉장히 해피했었지만, 시즌 2 같은 경우는 뭐 군데군데 상승한 기업들 외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뭐 물론 미스터 마켓 앞에서 장사는 없겠지만, 이게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장을 기억하고, 그리고 장의 비효율성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달리 과도하게 빠지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다른 투자자분들과 공유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서로 피드백도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또 다른 기회를 분명하게 캐치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그 리포트를 이제 리뷰해서 선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반 같은 경우는 7시부터 9시, 그리고 월 1회 그 주말반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2시, 월 1회 이렇게 모이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첫날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빙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 예, 이렇게 7시에 모여가지고 한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모임을 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앞서서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추가로 댓글하고 피드백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방향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